선생님 그거가 저 이거 훔쳐갔어요. 뭘요? 이거예요. 훔쳐간 게 아니라 대놓고 당당하게 가져갔는데 그게 어떻게 훔쳐간 거야? 훔쳐간 거 맞잖아. 도둑도 밤에 몰래 들어왔을 거 네, 아니야? 확실히 가루는 흰색이 좀 많은 거 보니까 확실히 가루가 덜 나오는 거 같고 여기 흰색을 많이 쓰긴 했는데 네, 위에다가 색깔 가루가 그 뭐라 하지? 좀 이렇게 좀 미세한 입자로 갈리지가 않아요. 또 올릴 거 없나? 이거 원래 거 와서 낫다. 그죠? 수업의 효율이 올라가려면 학고로 써야 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좀 수업 효율은 학고로가 좋네요.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색깔 예쁜데. 자, 오늘 정비례까지만 할게요. 네. 그리고 활용 그거 마저 조금 끝내보죠. 자, 우리가 정비례를 할 건데요. 정비례는 두 변수 x, y에서 x가 증가를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 배수만큼 정비례를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받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는 더하기 1로 표현을 해서 x랑 y 사이에 y가 x보다 1만큼 크다라는 규칙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x가 1일 때 y가 2, x가 2일 때 y가 3 이런 식으로 더하기 1이 돼요. 근데 이런 패턴이 아니라 우리가 x랑 y 두 개가 있을 때 x에다가 1을 넣으면 뭐 y가 2가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x에다가 내가 계속 1, 2, 3, 4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y가 2가 됐어요. 근데 얘가 2가 되면서 2배 증가를 하게 되면 y도 같이 2배 증가를 하게 돼서 4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표현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비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 저기 있는 예시랑 똑같이 할게요. 예를 들어서 한 개에 100원짜리인 거를 계속 사요. 산다면 요즘은 100원짜리가 많이 없지만 산다면 한 개를 사면 당연히 100원이겠죠. 두 개를 사면 200원이겠죠. 세 개를 사면 300원일 것이고 네 개를 사면 400원이에요. 그때 우리가 비교할 땐 이렇게 비교합니다. x가 2배가 됐어요. 근데 그랬더니 y도 어때요? 2배가 똑같이 2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개였을 때랑 세 개였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x가 몇 배가 됐어요? 3배가 됐죠. 근데 100원에서 300원이 되면서 또 y는 몇 배? 3배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x가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도 같이 2배, 3배, 4배, 5배를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정비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이거 다시 기호로 바꿀게요. 규칙과 대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여기를 별이라고 하고 얘를 네모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 식 찾을 때 어떻게 찾았었냐면 이 별에 대해서 y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요. 근데 1이랑 2 사이에는 관계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곱하기 2를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더하기 1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근데 둘 중에 누구인 찾기 위해서 그 옆에 걸 보니 곱하기 2가 아니라 더하기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면서 우리가 이때 네모는 별에다가 1을 더하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식을 찾았어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x, y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니까 여기 얘가 100이 되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죠? 1이 100이 되려면? 100을 곱하면 100을 곱하면 돼요. 근데 방금과 마찬가지로 얘가 물론 더하기 99를 해도 나오긴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2랑 200을 비교했을 때 더하기 99의 규칙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근데 다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했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y라는 애가 x한테 100을 곱한 거구나. 근데 우리는 문자화식에서 x 곱하기 100을 줄이는 걸 배웠죠. 상현이 뭐해? 상현이 그거는 머리에 왜? 너가 가져가서 붙였잖아. 뭘? 수업 잘 들으셔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이는 걸 배웠는데 얘를 100x로 줄이는 거로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비례는요. y는 몇 x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분수도 들어가도 됩니다. 2분의 1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y는 상수 곱하기 x 형태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정비례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그 정비례하는 것은 몇 x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x 한번 바로 해볼게요. 왼쪽 줄. 지금 숨 쉬어야 돼. 어제는 고2 수업하다가 뭐야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답답해 엄청 이렇게 숨 쉬었거든요. 문제 푸는 거죠? 네. 너가 여기다 줬잖아. 여기가 없나? 아이. 자, 그러면 55번은 5예요, x예요? 5, 56번은 100. 그치, 빼기는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곱하기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x고, 57번은 5. 우리가 상수면 다 돼요. 음수, 정수, 정수와 이렇게 다 돼서 그 상관이 없습니다. 58번은 어떻게 알아? 생긴 게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X, 아, O, X. 5야, x야? 그래서 X예요. 5예요. 어떻게 알아요? 가리? 선생님이 아까 분수 된다 하셨어요. 아니 그 분수가 저 분수를 말한 게 아니었어요. 곱하기 x를 하면 돼요. 양변에다가 우리가 방정식을 배웠잖아요. 아까 전에 내가 정비례인 거를 볼 때 어떻게 했냐면 좌변에 y밖에 없게 만들어줘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쟤는 y가 혼자 있지 않고 x가 있으니까 이 x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곱하기 x를 해보면 얘가 약분되면서 y는 4x로 바뀌어요. 그러면 y는 상수 x 형태가 됐으니까 얘는 정비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y만 남기기 위해서 얘가 x분의 1을 곱해보는데요. 얘를 곱하게 되면 y는 x분의 6이 돼요. 하지만 이거는 y는 x분의 상수죠. 상수 x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x고 저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반비례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60번 같은 경우도 x죠. 1 빼기 x는 당연히 정비례가 아닙니다. 자, 1161번의 표를 채워볼게요. 한 병에 500이 들어있는 주스를 계속 사서 총량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x가 의미하는 건 주스가 몇 병인지를 의미를 하고 y는 용량인데, 자, 그럼 내가 한 병이 있으면 500ml가 한 병이 있는 거니까 500이 되겠죠. 그럼 두 병이면 500이 두 병 있으니까 1000. 1500. 그 다음 1500, 2차. 2000. 2500. 패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정비례 하고 있나요? 네. 네. 자, 5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아, 말하거나 그냥. 정비례 아니다. 얘는 뭐라고 써야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얘는요? 다 똑같은데요? 저희 정비례 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y는 몇 x? Y는 X고 500x. x 곱하기 500인데 500x로 줄여서. 갑자기 곱하기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얘는요 둘레의 길이인데요. 얘는 정비례 하는지 말하래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정비례 할까요? 네. 네, 정비례 합니다. 나이스. 자, 그래서 나이스. 이거만 배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표를 만들어 보면 되는데 x랑 y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x가 1일 때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은 둘레가 4가 되고 2cm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8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4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세우면 y는 4x이다. 근데 표를 만들지 않아도 정사각형
중에 둘레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4배 해서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맞았다. 맞았다. x는 4분의 y 나누기 4라고 해도 될까요? 아, 무조건 우리가 y는으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좌변에 y만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이에요. 수학과 관련된 대학을 가게 되면 그때도 저 마찬가지로 다른 y는이라고. 저 다른 문제집에 저거 뭐 그냥 x는 y 나누기 4라고 다른 거 써본 적 있는데 그건 그렇게 쓰는 문제가 또 그냥 특이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나 정비례, 반비례를 표현할 때는 y는으로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답지도 다 y는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정비례 관계는 그래프를 이제 놓칠 수 없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 하고요. y는 마이너스 x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앞에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의 차이가 되겠죠? 자, 근데 일단 얘는 공통점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x에다가 0을 넣으면 y가 무조건 뭐가 나와요? 0. 즉 얘는 x가 0일 때 y가 0이니까 0,0을 지나고 얘도 x에 0 넣으면 y가 0이니까 0,0을 지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점은 일단 얘가 0,0 즉 원점을 지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둘 다 그래프에서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다 라는 공통점을 하나를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모양을 보기 전에 숫자를 직접 대입해서 그때 옛날에는 우리가 숫자를 직접 넣어봤을 거예요. 자, 얘는 x에다가 1을 넣으면 뭐가 나오죠? 1. 2를 넣으면 2, 3을 넣으면 3, 3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쓰냐면 1,1, 2,1, 3,3을 찍으면 1,1이 여기, 뭐 2,2가 여기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그거 연결해 봤을 때 우리가 뭐가 나왔었냐면 직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직선이 나오게 되고, 자, 여기에다가는 반대로 1을 넣었을 때 y가 마이너스 1, 2를 넣으면 y 3일 때 마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일 때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면서 여기를 지나고, 그럼 2일 때도 여기 이런 데를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점을 여러 개를 찍어보면은 연결했을 때 결국 직선이 되더라 라는 거를 옛날에 저랑 하신 분들은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여기 앞이 플러스가 되면 x에다가 내가 넣을 때마다 y도 같이 커지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x도 증가하고 y도 증가하니까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겠다. 여기 나와 있어요. 증가. 근데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x에 큰 수를 넣을수록 마이너스 옆에 숫자가 커지는데 그러면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죠. 음수는 숫자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x를 넣을 때마다 y가 작아지고 있는 걸 보고 얘는 감소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제가 예전에 이거는 주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약간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주식은 저렇게 돼 있는데 맞아요. 원래 다 내려가던데. 아니요, 주식은 저거 딱 돼. 약간 그 좀 간단한 캐리커처 되어 있는 그런 만화들 보면 가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물건을 이 가격에 산 거예요. 그리고 얘가 회사에서 우리의 수익은 이만큼이다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사가 어떤 물건을 내서 그게 팔리면서 흥행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의 수익이 올라가다가 이때 신제품이 좀 이제 유행이 떨어졌어. 그래서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생산은 계속 하는데 안 팔리니까 회사에서는 손해를 보죠.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 사장님 제가 대박 아이템 하나 냈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대박 아이템을 내는 순간 갑자기 그게 인기가 폭발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지는데 그러면 지금 그 상황상 여기에서는 우리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아까 배웠죠. 오른쪽 위로 가면 증가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 아래로 가면 감소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게 일정량일 때는 직선을 그린다라고 배웠었죠. 근데 우리가 정비례는 일정 비례하는 거니까 일정량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는데 아까 내가 0,0을 지나게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지나면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감소하는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0,0을 지나면서 감소, 즉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은 직선인데 오른쪽 위로 향하느냐 오른쪽 아래로 향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증가하는 애는 1, 3,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고 감소하는 그래프는 2, 4,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례 그래프이고 오늘 그 개념 설명에 대한 거 이게 마지막에 될 거예요. 이제 음방을 해야 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한번 채워볼게요. 자, 그럼 y는 2x에서 x에다가 마 2부터 2까지의 정수만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마사. 마 4. 마 1 넣으면? 마이. 0을 대입하면? 0. 1을 대입하면? 2. 2를 대입하면? 4.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 안 보이는데. 최대한 열심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얘가 2라고 가정하면 얘가 마사라고 할게요. 여러분 아마 좀 칸이 있어서 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 텐데 전 칸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한 이쯤이라고 하면 마사 콤마 마이너스 2는 이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 선생님 콤마 저거 근데 곱하기 마이너스 2 2한 콤마 다음에 마사니까 x에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할게요. 지금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하고 얘랑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점은 무조건 지나고 1, 2 그리고 2, 4를 지나는 이렇게 점 5개예요. 그럼 우리가 x값이 얘가 5개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일자로 잘 연결해주면 되겠죠. 와. 삐뚤어졌네요. 그냥 할게요. 점을 크게 키워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삐뚤지 않게 원점 잘 지나가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표를 채워서 그림을 그릴 건데요. 이거는 그 찍으실 필요 없어요. 점 찍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6 나오잖아요. 근데 저 그림에는 6이 없기 때문에 요거랑 요 점은 찍지 말고 요거 3개의 점을 찍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6이 나와서 6은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거 패스할게요. 3개만 찍고 연결해주세요. 직선을 만들 때에는 점을 2개만 찍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쉽네. 차원화질 활용하다가 전 여기 하니까 좋은데요. 벌써 내가 다 인사하고 가는 게. 야 주식 쌍락한다 이건. 뒤로. 맞아요. 좀 많이 떡락할 거예요. 갑자기 하고 줄어들고. 떨어지는 게 있으면 엄마가 아빠가 오르는 법이 있댔어. 그렇긴 하지, 그럴 것 같긴 해. 약간 행복한 일이 있으면 불행한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 게임을 했거든요. 지금 학교에 오라서 먹방이 나왔고 연판이 쳐져 있는데 다른 놈들은 만들고 그냥 이 지금 애들이 저만 쏠 때는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갑자기 다른 지나가는 데들 거 쏠 때는 막 애인이 머리 옆으로 갔는데 저만 쏠 때 갑자기 머리를 맞아요. 찔러요. 컨트롤. 근데 막 실력으로 극복해서 벌리잖아. 막 부러지고. 자, 다 그리셨죠? 그래서 그리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돼요? 하나 엄마가 저를 점선? 아니요. 왜냐면 난 지금 칸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렸는데 예은인 거에는 칸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채우게 되면 얘가 3, 0, 3을 넣어주면 되고 마이너스 1,3이니까 한 2점 찍힌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0,0 지나야 되고 1,3이니까 그래서 이거 3개 지나는 걸 연결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훅 하고 줄어드는 그런 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한다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다른 거지 정비례가 아닌 건 아닙니다. 가끔 정비례가 똑같이 2배, 3배 이게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럼 증가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처럼 감소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 정비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게 처음 시작이 음수였다면 충분히 감소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사분면을 그려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증가하면 어디를 지난다 그랬죠? 1, 3 감소하면 2, 4 그럼 우리가 68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1, 3을 해주면 돼요. 이거 숫자만 쓰세요. 이건 숫자만 쓰고 넘길게요. 숙제할 때만 다 써오세요. 69번을 이거는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어떻게 안다 그랬지? 마이너스. 가 맨 앞에 달려있는 요 x의 개수를 봐요. 얘는 1이겠죠? 그래서 이 개수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가 되면서 69번은 감소하니까 2, 4를 지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거 OX 바로 해볼게요. 70번. 저 위에 점인지 근데 어떻게 알아 이거? 대입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3,3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를 의미합니다. 저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3은 9가 돼요. 이거 맞아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x입니다. 자, 그럼 71번에 있는 거 한번 대입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5. 72번을 대입하면요? 맞아요. 73번을 대입하면요? 아니에요. 뭐가 틀렸지? 마이너스 4. 그렇지,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x55x. 오, 나 잘하는데. 잘하는데? 상현이 이거 처음 할 때는 어려워하지 않았나? 제일 처음 할 때. 여기 말고 그 반비례 들어가면서 한번 헷갈린 데서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상현이가 속도가 좀 붙었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한 거야?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서길래 그냥 상현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이 선생님 봐보세요. 이렇게 가면서 제가 못 가가지고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원점 말고 다른 점 중에 지나고 있는 점을 찾아요. 그럼 우리가 이 점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고 여기서는 얘가 지금 힌트가 있죠. 얘는 3,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비례, 반비례 문제가 나왔는데 점을 준다? 그럼 바로 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보면 x에 마이너스 1, y에 마이너스 4를 넣어서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a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a 값은 얼마? 4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럼 75번도 대입을 해보면 이거 3을 x에 마이너스 3을 y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은 3a 떨어집니다. 그럼 a는 얼마? 여기 너네 왜 그래? 왜? 떨어졌대요. 어떤 게? 뭐가 내가 떨어졌어? 여기에 머리통에 키우기라고 붙여놓은 거. 이따 주무세요. 수업 시간에 자꾸 장난치지 말고. 네. 요즘 좀 정리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문제를 정비례만 골라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거 뭐야? 한 달 더 있었네. 네, 근데 반비례 또 나눌 거예요. 반비례 안 뛰자. 반비례는 월요일에 할 겁니다. 그럼 정비례 반비례 나눠져 있는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97번에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1번은 정비례인가요? 그치? y는 상수 x, 형태는 전부 정비례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고 2번은? x가 분모에 있으면 안 돼서 얘는 틀렸어요. 3번은? 어떻게 알지? 분모 분자에 있어가지고. 얘를 삼을- 정확하게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죠?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 x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비례 합니다. 그래서 3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4번은 더하기라서 안 되고 5번은 아까 전에 x분의 1을 곱하면 y가 x분의 1이 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번이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다음 유형 2로 갈게요. 자, y가 1200 돌파했는데 1200번이 숙제네요. 제가 말하고 싶으신
자, y가 x에 정비례하고 뭐 x가 2일 때 y가 8이래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수학은요 점점 문제가 길어지니까 그 어디서 끊을지를 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걸 찾을 수 있으면 앞으로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y가 x의 정비례하고만 봤을 때 우리는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겠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정비례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때 x가 2일 때 y가 8이라고 했으니 얘를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대입을 해보면 8이 2a가 되면서 a 값이 얼마? 4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가 그럼 얘는 원래 y는 4x였겠다 까지 다시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3일 때 y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2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수학은 한글이 많이 나오면 어려워요. 그죠?5리터의 휘발유로 100km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X리터가 있을 때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를 볼 건데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항상 기준을 1로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도 X랑 Y를 비교할 때 우리가 처음에 X에 1부터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X가 휘발유, 즉 리터고요. 얘가 지금 킬로미터, 거리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얘가 어떻게 왜 X를 넣었지? 원래 1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1, 2를 다 패스하고 얘가 다 패스한 다음에 얘가 바로 5를 넣었어요. 근데 X에다가 5를 넣어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100km인 100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정비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휘발유가 당연히 원래 5리터로 100km를 달렸으면 10리터를 쓰면 당연히 휘발유를 2배로 썼으니까 2배만큼의 거리를 갈 수 있었겠죠. 200km.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정비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1에다가 5를 곱했을 때 정비례는 얘도 곱하기 5가 된다고 했으니 1리터가 있을 때는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20km를 갈 수 있는 거겠죠. 정비례니까 똑같은 배수를 받아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x,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는 1이 20이 되면서 곱하기 20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y는 20x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그 중2 때 1학기 때 1차 함수라고 이제 배울 거예요.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정비례를 기본 베이스로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곱하기만이 아니라 더하기를 같이 혼용을 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2를 기준으로 만들어주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여서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20배 됐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200이 아니네. 240km를 달리기 위해 필요한 휘발유의 양이라고 했는데 240이 문제에서 x예요, y예요? y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 y가 240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식의 y에다가 240을 넣어야 하는 거겠죠. 그럼 그때 x는 얼마? 12가 돼서 내가 12리터가 필요하구나. 답을 쓸 때는 요것만 x는 제가 만든 거니까요. 12리터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도형 문제는 다음 시간에 설명 무조건 할게요. 자, 1210번. 자, 옳지 않은 거 바로 같이 찾을게요. 1번 원점을 지난다, 맞나요? 네. 저 106번에 정답 써야하는데 모르고 107번에 써버려가지고 지웠어. 아유, 잘했습니다. 집에서 다시 풀어보세요. 자, 잠깐 까먹었어. 원점을 지나다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정비례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죠. 2번 맞는지 한번 대입해보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2랑 4를 지나는 거는 증가하는 애야, 감소하느냐? 감소. 근데 얘는 어때요? 증가.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럼 답은 3번이네요. 자, 그리고 4번이 의미하는 게 둘 다 같이 증가하고 있다 라는 것은 증가를 의미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너가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면 걔는 감소하는 애가 돼요. 반대로 이거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얘가 헷갈리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낼 때도 있어. x의 값이 감소하면 y의 값은 증가한다 라고 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x, y의 변화가 반대가 되면 감소를 하고요. 증가, 감소면 증가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거 참고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맞죠? 왜냐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 초등학교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초등학생 가르칠 때 초등학생 전담해서 가르칠 때는 그걸 이해시키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말했었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네. 이거 있잖아요. 그거 네. 이해시키는 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애들이 그 말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못 믿어하죠. 진짜 못 믿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다음 두 숫자의 공약수를 구하시오 하면 애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20의 약수는 1 곱하기 20 이래서 약수 다 찾아요. 근데 공약수에 동그라미에서 답을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 공약수 구한 다음에 그거에 약수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 어려워했었거든요. 그 한국어가 말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방금 그것도 그런 느낌이에요. 수학에서 이제 선생님들은 알아요. 수학인데 이상하게 한글을 많이 내면 애들이 어려워하네? 그럼 한글을 많이 내야겠다. 그래서 말을 좀 꼬아서 내는 거죠. 자, 215번. 자, y축이 가장 가깝다. 이건 아까 앞에서 안 했는데 우리가 근데 그 전에 그래프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얘가 변화가 급하게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경사가 크게 되죠. 이런 식으로. 증가를 빨리 이거 다 그리지 말고 얘만 그릴게요. 얘만 그렸을 때 얘가 속도가 갑자기 붕 하고 엄청 갑자기 빨리 달려.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갑자기 속도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얘가 별로 안 급해. 그냥 천천히 붕 하고 가. 그러면은 당연히 얘에 비해서 천천히 가니까 느릿느릿 점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가 더 느린 거, 즉 변화가 더 적은 거고요. 얘가 변화가 더 큰 거예요. 즉 변화가 크다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큰 숫자를 곱할수록 변화가 큰 거고요. 작은 숫자를 곱할수록 변화가 작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다가 곱한 숫자가 2인 거랑 3인 거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3을 곱한 게 더 변화가 큰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네 둘이 각각 이거 하나씩 가져가야 돼 라고 하면 그러면 변화가 더 큰 거, 즉 얘가 y축에 더 가까운 애가 3을 가져가고 더 멀리 떨어진 애가 2를 가져갈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y축에 좀 더 가깝다는 변화량이 큰 걸 의미를 해서 x 앞에 곱한 요 숫자가 최대한 큰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도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누가 y축에 더 가까울까? 예. 왜냐면 방금 제가 뭐라 했냐면 변화량이 큰 거라 그랬거든요. 그럼 어쨌든 음수여도 얘가 마이너스 2면은 처음에 1을 1, 2, 3, 4를 넣었을 때 마이, 마사, 마유, 마팔 변화가 이만큼 줄어들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1, 2, 3, 4를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점점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부호와 상관없이 그거를 수학적 용어로 x의 개수에 절대값을 씌운 게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그럼 다른 말로 x축에 가까우려면 작아야 되겠죠. 더 많이 누워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절대값을 씌운 숫자를 써보면 얘는 4, 얘는 5분의 1, 2, 3분의 3. 그럼 y축에 가까운 거는 숫자가 커야 한다고 했으니까 제일 큰 건 누구? 1번이겠죠. 4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좀비의 문제 왜 이렇게 많아? 생각보다 많네. 1219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비례, 반비례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좌표가 뭐든 간에 좌표를 주면 바로 대입을 하자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a, a 플러스 2가 생긴 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x, 얘를 y에 대입을 해보면 a 플러스 2는 4분의 1 a라는 a에 관한 방정식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풀어줄 겁니다. 일단 분모를 없애기 위해 4를 전부 곱하면 이렇게 되고 2항을 하게 되면 3의 2는 마이너스 8. 그래서 a는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고 넘길게요. 이거 한 페이지, 왼쪽 줄밖에 없지 여기. 맞네요. 여러분 숙제는 1, 2, 2, 9까지입니다. 12월 29일까지 해오시면 돼요. 이랬는데 진짜 12월 29일까지 해오시면서요. 교양이 어땠지? 1229번까지 해오시면 돼요. 29인데? 이거 1, 2, 2호라서 그래프한테다. 자, 오른쪽 그래프 나타내는 식을 구해볼
볼 건데 이것도 정비례네요. 그럼 정비례니까 우리는 식을 y는 ax라고 일단 세워둡니다. 자, 근데 얘가 지나고 있는 점이 몇 컴마 몇? 이거 몇 컴마 몇이죠? 5,4. 그래서 우리가 x에 5, y에 4를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4는 5a가 되면서 a를 구하기 위해 양변을 5로 나누면 a는 5분의 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걸 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식을 완성해 달라고 했으니 이 5분의 4를 a에 대입한 걸 답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식은 5분의 4x다. y는 5분의 4x 이렇게 완전체로 써주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1문제로 갈까요? 1문제. 1문제예요? 그 1차 방정식의 활용 파트에서 제가 유형 18까지 하고 끝났거든요. 138쪽으로 오시면 1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몇 쪽이요? 138쪽이요. 138. 제가 그때 이거를 농도까지 하고서 저희가 끝났었어요. 어쩐지. 그래서 이 1문제가 영상에도 없을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자고 했었냐면 일단 그 어떤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반농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들이 밭을 갈아야 돼. 그래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광수랑 정국이는 또 러닝맨에서 갖고 왔네. 그때 무한도전도 너무 잘 안 나오네.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러닝맨이네. 근데 방송 없는데 이제 방수는 30일이고 중국에는 2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방수가 시간. 혼자서 이 큰 밭을 가면 사람이 이만해. 그럼 이 밭을 다 가려면은 열심히 갈아야 되겠죠? 얘가 30일이 걸린대요. 그 말은 뭐냐면 걔가 의미하는 건 이게 똑같은 크기의 밭이 있어요. 있을 때 얘네가 내기를 합니다. 야, 누가 더 빨리 한테 내기하자. 시작 해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광수는 이거를 30일 만에 한다는 거는 얘를 총 30등분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30등분이 되지? 4 5로 한 다음에 6을 나눠요. 1 2 3, 4. 4 이게 30등분 된 거를 얘가 하루 동안 갈았는데 그게 30분의 1만큼 됐기 때문에 이만큼을 30번을 더해야 이 밭을 완전히 가를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한 번에 하는 양은 30분의 1의 양을 1일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수가 1일 동안 할 수 있는 1의 양은 3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국이가 20일이 걸린다는 것은 똑같이 나누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4 얘는 한 번에 더 많이 해요. 종국이는 한 번에 20분의 1만큼의 1을 하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하루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똑같은 양을 20일 동안 해서 끝나는 거니까 종국이가 하루에 하는 1의 양은 20분의 1의 만큼을 1일 동안 합니다. 이게 하루 동안 하는 1의 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그냥 합심했어. 이거 다 하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 속도로 가면은 나 이거 30일 동안 해야 돼. 나도 20일 동안 해야 돼. 이래서 이제 그냥 같이 해서 그냥 끝내버리자. 그냥 하나만 일단 끝내버리자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의 밭을 둘이 같이 갈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x는 며칠이 걸리는지가 궁금하니까 이 며칠이 걸렸는지를 x라고 놓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광수가 갈 수 있는 양은 하루에 30분의 1인데 그걸 x1만큼 하게 되면 결국 광수가 할 수 있는 x1 동안의 1의 양은 30분의 1x가 될 거예요. 이만큼 1을 하겠죠. 그럼 종국이는 20분의 1씩 x1 동안 1을 하니까 20분의 1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이 1을 하게 되면 얘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 종국이는 여기서부터 더 크게 말해주니까 시작을 하고 광수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 동시에 시작을 하니까 결국은 하루에 하는 양이 이만큼으로 늘어나고 그거를 더했을 때 얼마나 걸렸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둘의 1의 양을 더해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밭 한 개를 다 갈았으니까 1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1의 양이 그냥 밭 한 개여서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 x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하죠? 양변에 몇을 곱해? 60을 곱해요. 그러면 얘는 2x가 되고 얘는 3x가 돼서 이게 60이니까 5x가 60이어서 x는 12. 그래서 답은 12. 혹시라도 여기서 만약에 풀었어. 예시예요.
풀었는데 막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나눴을 때 이상하다. 5분의 73?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답을 5분의 73일이라고 쓸까? 아니요. 몇이라고 써야 돼? 이걸 제분수로 바꿔볼까요? 5일은 5? 1과 5, 4, 20. 14. 14와? 5분의 14.6일이네. 그치. 근데 그렇게 써도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얘가 정확히 며칠이라는 거는 1일, 2일, 3일, 4일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쪼갤 수 있지만 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답이 14일 하고도 이만큼을 더 해야 되는 거니까 일수로 따지면 15일이 걸릴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되고. 쌤, 네. 53번 답이 뭐예요? 아는 사람? 어떤 53번? 네. 2번. 2번이래요. 맞죠? 네. 다 맞아가지고. 최초의 1번? 과연 그렇게 됩니다. 선생님, 네.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겠어요. 설마 저요? 네.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수업이 4시간 더 있어요. 회의도 있으니까 6시간 남았어요. 하나. 이렇게 돼요. 근데 보통 이 문제는 먼저 자연수로 나와요. 아무래도 시간이랑 날짜는 보통 자연수로 나오니까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일단 프리뷰에 몇 쪽이죠? 139쪽에 질문 있는 사람? 149쪽이에요. 139쪽에 질문 있으신 분? 55번에 3번. 뭐가? 55번에 답이 뭐냐고? 3번. 3번. 틀린 거 고쳐오는 거 숙제였잖아요. 본인 틀린 거 답 궁금하시면 번호 말씀하세요. 답 알려드릴게요. 1056이요. 1056에 6. 6이요? 6개. 1056이요. 2입니다. 맞았다. 또? 맞아. 57번은 여기서 선 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네요. 자, 그 질문은 없으신가요? 62번 답 마지막으로 하나만. 62번에 답? 67. 67개. 선생님 손이 멈춰있는데? 그치? 색깔이 예쁘는데 좀 보라색만 좀 눈에 띄고 원래 다른 형광색이랑 같이 있으면 보라색이 좀 안 보였는데 얘네랑 같이 있으니까 보라색이 잘 보여. 이 색깔 좀 예쁜 것 같아. 에메랄드색이라서 좀 예쁜 것 같아. 민트 초코. 그러니까 아쉬워요. 열어놔라. 이 질문 없으세요? 139쪽? 네. 그럼 140쪽으로 넘어가서 서술형 전까지 68번까지 중에서 답 궁금한 거? 1066, 66번에 3번? 네. 또 답 궁금한 거? 674, 4번. 아니구나. 선생님, 저 68번 68 틀렸었네요. 정말? 그럼 두 개 틀렸던 거네? 이것도 5라고 쓴 걸 6이라 썼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또 답 궁금한 거 68이요, 68. 5%입니다. 아, 1069요. 서술형은 아직 아니긴 한데 일단 69번은 86이에요. 그 서술형 전에 68번까지 중에서 질문 1068이요. 1068? 요거 한 개 하고 끝낼게요 그럼. 예. 서술형부터 그 유형업까지는 또 다음 시간에 마저 풀어드릴게요. 활용이 한 문제 한 문제가 너무 오래 걸려. 그림도 그리고 가끔가다. 벌써 시간이. 네, 갈 시간 다 됐어요. 근데 오늘 좀 빨리 가는 것 같다 시간이. 그럼 이제 갔죠. 근데 뭔가 주말 같아요. 주말에 학교 온 거 같아. 학원에. 저번에 주말에 학원 온 적 있잖아. 그쵸. 일요일. 완전은 주말이 될 수 있었는데. 나 바로 게임하려고 일어났는데 맞다 학원 때. 맞아. 근데 학원 주말에 왔어야 되나? 나 자, 내일 68번. 한다. 농도 문제는 항상 일단 보자마자 하기 싫어요. 저는 내일 학교 가기 싫어요. 자, 설탕 맛있겠다. 처음 설탕물의 농도니까 얘가 지금 몇 %인지를 몰라서 얘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원래 400g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물을 일단 더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넣었는데 물을 얼마나 넣었냐면 70g 넣었어요. 못 알아보고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설탕을 더 넣었는데 그래서 설탕을 더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넣었냐면 설탕은 30g을 넣었어요. 그때 농도가 처음 농도의 2배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넣다 보면은 양이 조금 늘어나서 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때 농도가 2배가 됐으니까 여기는 2x%가 됐을 거예요. 원래 x%였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몇 그램? 다 더했으니까 500g이 됐을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농도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소금 또는 설탕의 양으로 비교를 하자라고 했었고 우리가 소금의 양, 설탕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설탕물이니까. 그 다음에 물에는 소금이 들어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얘는 그냥 이게 설탕의 양 그대로니까 곱하지 않고 그냥 30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있던 설탕의 양과 내가 추가한 설탕의 양을 합치게 되면 내가 새로 만든 것에 설탕의 양과 똑같아지겠다 라고 식을 세울 거여서 100분의 2x 곱하기 500을 2분에다가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근데 얘는 딱딱 나누어 떨어져서 식을 정리해주면 4x 플러스 30 플러스 7x. 그래서 얘를 2항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30이 되면서 x가 얼마가 되죠? 5. 그래서 원래는 5%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서술형과 유형법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숙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번? 1, 1, 2, 5. 내가 12월 29일까지 오라고 그랬었어. 맞아요. 1, 2, 2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일단 영상 끊을게요. 많다 많아.